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문희수 논술위원입니다. 오늘은 엊그제 정부가 발표했던 중견기업 정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정부 합동회의를 통해서 중견기업을 3,000개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그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각종 지원책도 따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과의 하도급 거래 때는 중소기업처럼 보호하겠다. 또 가업 상속할 때는 상속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 R&D 비용도 이제 세액공제 확대하겠다. 또 산업은행 등등을 통해서 이제 1조 원 정도의 금융도 지원하겠다. 또 기술개발 인력 확보를 위해서 5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금융상품을 만드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각종 지원책으로 이제 중견기업을요, 키우겠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견기업이라는 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중소기업은 이제 근로자 300인 이하 기업 규정돼 있죠. 물론 매출 규정도 있습니다만. 또 그 이상이 되면 이제 대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견기업은 이제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닌 그런 이제 범위로 좀 약간 정의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가 그런 중견기업을 키우겠다는 거는 이제 성장 동력도 키워야 되고 고용도 늘리겠다. 이런 의도라는 건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해서 기업을 키우는 게 어떨까요?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거부하는 소위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이제 중견기업을 가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중소기업을 딱 졸업하는 순간 160여 가지가 되는 각종 특혜들이 없어집니다. 이제 세금이라든지 또 어떤 이제 등등의 이제 세액공제라든지 하는 것들이죠. 공공기관 입찰 같은 것 들어 있습니다. 딱 졸업하는 순간 그런 규제가 160개가 없어지고 중견기업이 딱 되면서 190개의 규제가 새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커진 유망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잘 나가고 있는 사업 부문을 분사하든지 아니면 따로 아예 또 별도 회사를 차리든지 해서 그런 편법까지 쓰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중견기업을 키우기 위해 이제 또 특혜를 중견기업용 맞춤형 지원 대책까지 이제 준다는 건데요. 이런 중기들에 대한 특혜를 그대로 놔두면서 또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또 이런 특혜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견기업이 커질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정부에 따르면 이제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중견기업이 한 300개 넘게 38개 정도가 380개 정도가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순증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피터팬 신드롬 이런 규제가 더 늘어나는 걸 생각하면 다시 중소기업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내려갔는지 또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정부 통계가 보면은 중견기업이 1291곳으로 대기업 1264개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했는데도 중견기업 수가 대기업 수랑 비슷하다. 더구나 이제 대기업은 이제 규제가 그렇게 많은 건데요. 이렇게 보면 중견기업이 경영이 얼마나 어렵냐 이런 걸 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커가는 것, 또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된다고 하는 이제 기업 이 성장의 역동성을 무시한 거다. 그러니까 결국 기업 정책이 중소기업은 보호하고 대기업은 규제하고 하는 사이에서 이제 중견기업을 보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규제를 하고 어떨 때는 지원하겠다. 이렇게 모순이 생기는 거죠. 이런 이제 결국은 이제 기업을 키우는 게 이런 지원책이나 특혜 이런 게 아니라 규제를 풀어야 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대기업 규제와 관련된 사례들은 한두 개가 아니겠습니다만 엊그제 나왔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형마트하고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라고 부르는 영업
그 제한 규정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달에 2번 영업 금지하고 심야 시간에 영업을 제한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방자치 단체의 그 조례를 통해서 시행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조례들이 영업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규제가 거의 다 풀려가고 있다는 이제 보도가 이제 저희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했습니다. 지금 전체 점포의 한 90% 정도가 이제 그 규제에서 풀려났고 이달 말이 되면 거의 100%가 다 될 거다. 근데 왜 그런가? 그거는 법원에서 이 조례가 이 문제가 있다고 정지 처분을 내리는 판결이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이제 작년 말에 만든 거죠. 18대 국회에서 이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이제 조례에서 구체적인 걸 정하도록 위임되고 있는데 그렇게 영업 규제 그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게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14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법원에서 그런 이제 정지 처분을 내린 이제 조례가 또 지자체에 대해 정지 처분 내린 게 122개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런 조례로 인해서 대형마트하고 이제 SSM에 대한 매출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조례를 집행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영향을 준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이제 이런 이제 내용의 판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례를 정지시킨 건데요. 결국 공공복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은 결국 그 영세 이제 자영업자들 또 동네 슈퍼마켓들에 피해를 준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 애초에 법을 만들었던 그 발상부터가 잘못됐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의 영업을 이제 금지시켜서 강제로 문을 닫게 한다고 해서 그 동네 상점들이 또 재래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애초에 이렇게 금지시켜서 이걸 살리겠다고 했던 그 발상부터가 잘못됐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조례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3월부터 시작됐으니까요. 그런 조례들 때문에 대형마트들 매출 피해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대형마트나 SSM에 이제 입점해 있는 이제 상인들, 그분들도 다 영세 상인들인데 그분들도 어려워지고 그런 마트에 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민들도 예기치 않게 피해를 보는 거고 또 그 마트가 영업시간을 줄여다 보니까 근무 인력을 줄였습니다. 그 직원들 일자리도 없어지게 되고 이런 이제 현실인 거죠. 그 문제의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이제 위헌 이제 가 이제 청구되어 있는데요. 그 결정이 이제 헌법재판소 그런 결정이 뭐 내년이나 돼야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가 돼 보면 이제 보다 좀 분명하게 나오겠죠. 이런 규제가 결코 연쇄 자영업자를 살리지 못한다. 이걸 이제 보여주게 되겠죠. 결국은 자영업자의 라이벌, 경쟁은 거의 비슷한 자영업자입니다. 대기업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이 범위가 틀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중소기업청 조사에서도 자영업자 분들의 40% 이상이 경쟁자는 비슷한 자영업자다 하고 그렇게 응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대기업 때리기요, 결국 반시장, 반기업 캠페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기업들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을 커가야 되는 게 이제 맞는 건데, 중소기업은 약자라고 해서 보고를 하고, 대기업은 또 규제를 하고, 하게 되니까 모든 문제가 다 대기업이 탓이 돼버리고, 대기업은 이제 악당처럼 이제 돼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경제민주화 구호들이 이제 요란하기만 합니다. 결국 이제 모든 이제 악의 근원이 이제 대기업이다. 이런 이제 캠페인들인데요. 겪어보지 않으면 문제를 알 수 없는
이 세상이 이제 점점 그렇게 돼가는 모양입니다. 참 걱정입니다. 오늘은 그 중소기업 이제 문제, 대형마트 이제 영업 이제 제한의 그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